사실 제가 전무님을 너무 뒤늦게 제가 발견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전무님을 제가 몰랐어요. 네. 네. 전무님의 존재도 잘 몰랐고 너무나 죄송스럽게도. 네. 근데 이제 여러 강연을 많이 하신 걸 봤거든요. 네. 거의 이제 유튜브 스타, 네. 갑자기 스타가 됐습니다. 유튜브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내 내용 없이 그 말발만으로 스타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많았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지금까지 제가 그 주식 초등학교는 다 최소한 친하거나 네. 한 달이 건너서 다 이제 아시는 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네. 정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촬영하느라고 처음 뵌 거는 전무님이 처음입니다. 좋은 말씀을 또 이제 주식 초등학교에도 좀 전달하고자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와주셔서. 뒤에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써있네요. 이게 우리 회사 찾아오신 분들 예, 뭐 얘기하다 보면 예. 아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예,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아니, 그 네, 기본적인 뭐 ROE 설명, 뭐 PBR 설명도 있고 네. 위에 뭐 일임 서비스, 자문 서비스, 랩. 뭐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뭐든지. 네네네. 우리가 다 커서 운동을 배우는 거랑 네. 어릴 때 운동을 배우는 거랑 차이가 나듯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찾아오시는 뭐 주부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은 고객분들의 자녀들을 예, 같이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 자녀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대학생 자녀도 있고 30대의 주부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도 있으세요. 예, 있으신데 아, 자녀가 30대인데. 네. 어. 왜 데리고 같이 오라고 말씀드리냐면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일찍 시작하는 게. 그래서 워런 버핏이 11살 때부터 그쵸, 500달러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 20% 수익을 계속 내다 보니까 80년 동안 주식을 했더니 지금 500달러가 50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26%씩 연 26%씩만 내면 10년이면 10배씩 늘어난다 했잖아요. 그런 복리의 효과 때문에 어떻게든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축구를 재미로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안 납니다. 배드민턴을 치시든 탁구를 치시든 아마 아실 거예요. 제대로 그죠, 된 그냥 막 취미로 자세, 대충 그죠? 그래서 저는 축구도 레슨 받았어요. 축구도 청소년 뭐 국가대표. 이런 분들 계세요. 항상 막 학원 다니고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분들. 네. 어. 그게 확실히 레슨을 받으니까 실력이 딱 늘더라고요. 골프 레슨 받듯이 네. 축구 레슨을. 예, 그래서 주식을 어. 제대로 된 그 기초를 닦으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우리 주식초등학교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대호 기자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초를 성문 기본 영어 보는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굉장히 똑바로 앉아 있어요. 그 진짜 우리 주식초등학교 이 방송을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다 보시는 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기초 없이 아무리 주식으로 내가 이번에 얼마를 벌었느니 내가 이번에 몇 % 수익 냈느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부 신기루처럼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시고 기초부터 탄탄히 그리고 어차피 주식은 이제 평생 하실 거잖아요. 평생이죠, 평생. 네, 이번에 들어오셔서 어차피 내년까지 돈을 잘 버는 장인데 이 장에서 돈을 버시면서 평생 30년, 40년 동안에 2년마다 제가 이 충격이 온다 했잖아요. 네. 이 충격과 그 다음에 10년마다 이 큰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기록도 하시고 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역동적이죠. 네. 슬픔도 있고 눈물도 네. 있고. 그 돈을 희열도 잃으시면 돈을 잃으면 공포 영화가 되는 거 공포 드라마가 되는데 예, 주식을 하면서 돈까지 벌잖아요. 아. 네, 그러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뭐 엔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항상 이제 해피엔딩만 있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야, 아무튼 저희 그 주식초등학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 거짓말은 못합니다. 다른 채널 나가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닙니다. 근래 이제 나스닥이 엄청나게 휘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좋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뭐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그렇죠. 또 휘청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문장을 이제 캐치를 했었는데
테슬라를 지금 사셔도 좋지만 지금 사서 좀 물릴 수는 있다 네. 라는 말씀 좀 해주셨었거든요. 네. 요런 나스닥 시장 좀 정확하게 캐치하셨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테슬라를 제일 처음 언급했던 게 지난 5월달이었었는데 물론 저희는 뭐 한 3, 4년 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네.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13년 동안 적자가 나다가 네. 예, 흑자가 이번 최근 1년 동안에 흑자가 났잖아요. 어차피 앨런 머스크도 그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업에 대한 생존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과거에 아마존도 똑같았던 부분이었고 과거에 애플도 똑같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딱 보니까 이 기업은 1조 달러를 향해 가는 기업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뭐 했었고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액면 분할되기 전에 테슬라가 500불이 깨졌다가 뭐 600불, 700불 뭐 이럴 때 이거는 1조 달러 가는 그림으로 보고 2007년도에 나왔던 애플의 아이포드처럼 그쵸. 네, 이번에는 테슬라가 2009년, 10년, 11년도를 주도했던 애플 아이폰처럼 시장을 좀 주도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네. 우리 머니투데이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면요. 네. 네, 6시 반부터 시작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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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에 그걸 보면 누가 또 팔으라 했나요? 보면 네. 그 모든 주식은 1, 2년마다 고점 대비 30%씩 조정이 있죠. 네네. 네. 뭐 조정 없을 수는 네. 없죠 사실. 네. 그동안에 애플 차트도 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고점 대비 30%나 빠져요. 네. 이 30%는 왜 빠지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했고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 30%가 오느냐 두 가지 경우인데요. 시장이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 해서 시장 리스크 때문에 빠질 때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단기적인 거품이 좀 심했을 때 그런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 단기적인 거품을 야기시킨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S&P 500 편입에 대한 편입, 기대가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네. 그렇죠? 280만 원 정도 갔을 때 이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계속 삼성전자 이제는 50분의 1로 액면 분할 했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 전에 막 시세 타고 네. 이제 정작 액면 분할 하고 나니까 막 또 조정받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네. 액면 분할을 하면 예. 회사가 그 안에 캐시가 더 많아지거나 전혀. 매출이 늘어나거나 그 해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기업 가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벤트. 단지 이벤트였거든요. 네, 이벤트죠. 네. 네. 그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오버슈팅한 것만큼은 반드시 시장이 다시 돌려놓는다. 돌려놓아요. 예, 그것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딱 30%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도 이제는 우리 신규 고객들 네. 이번에 새로 가입하신 고객들 테슬라를 언제 채워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침 회의 때 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마이너스 한 45%까지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더 빠질 수도 네.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규 고객 자금들은 채워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이제 9월 9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수 기회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요게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조정일지 아니면 이 강세장이 언제까지 갈지 또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좋을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조언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예, 뭐또 제가 파생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자료를 S&P, 준비하셨어요? 예, S&P 네. 500 차트고요. 네. 네,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09년, 10년에도 넘어갈 때 보면 지금과 같은 조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은 소위 말해서 9월 달은 월 초보다는 월 후반이 조금 약하고 10월 달까지도 시장 흐름이 좀 약할 건데 왜냐면 최근에 보면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로빈 후드고 예. 우리나라도 그죠? 동학개미. 예. 그렇다면 이 투자 센티멘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 센티멘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주식은 네. 위험이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 위험이 아니고요. 네. 위험이 뭔지 모를 때가 네. 불확실성이 항상 주식 시장에는 가장 큰 리스크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없으면 그게 리스크인 겁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 앞두고 네. 항상.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적 때문에 주가가 박살날 거다 했다가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랠리가 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우리가 악재로 보는 일도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은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될 거다. 왜냐면 트럼프가 될 확률이 70%가 이상이다. 그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좀 예, 달리. 예, 확률적으로 70% 이상 트럼프가 될 거다 하지만 예. 그런 여론조사 지난번에도 힐러리가 계속 앞섰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은 그게 또 하나 마켓 리스크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박살났으면 네. 싸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 싸잖아요. 그쵸? 이제는 안 싸죠. 예, 미국 시장이 지금 절대 싼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월 말까지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어떤 조정이 지난번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던 주식들은 이 언택의 대장주들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시장이 강한데 이 언택의 대장주들이 변동성이 제일 커요. 커졌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완전히 반대 지금 흐름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조정이 10월 말까지는 계속 지속되겠구나. 그 10월 말이라는 거는 미국 대선 직전까지.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제 생각대로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바이든이 되든 예. 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뭐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시장의 우려가 조금 이렇게 막 과도하게 네. 앞서가는 것도 있고 좀. 예.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본인의 1, 2, 3, 4년 차를 봤을 때 2, 3년 차를 제일 경제적으로 성과를 좋게 해야 또 나중에 재선이 되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박차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건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을 전망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아직은 안 되는 장세잖아요. 네.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유동성 장세에서는 유동성만 보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예. 얘기해 주셨는데 9.11 테러가 있고 나서 2001년 9월 11일 날 있고 네.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랠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네. 또. 랠리가 460에서 940까지 지수가 이제 더블 나는 랠리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02년 말에서 2003년 사스가 터질 때까지 예. 다시 512까지 빠져요. 940에서 500까지. 네네네. 네, 왜 빠졌냐면 실적이 동반이 안 돼서 빠지는 겁니다. 네. 미국은 그때 보시면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은 계속 저점을 갱신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엄청 다 큰 법일 때 네네. 비싸게 만들어놨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존이 계속 적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도루묵되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그럼 뭐 미국은 실적 변화가 어떻게 됐었나 라고 보면 리만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리만 사태가 터지고 그해
실적이 S&P 500의 기업의 실적은 마이너스 35%가 납니다. 2009년도 10월까지는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35% 났는데 2009년도에는 플러스 한 8.9% 이익이 증가해요. 예. 근데 플러스 8.9% 이익 증가로 그 2009년도에 그 상승을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2010년에는 S&P 500의 기업의 이익이 얼마 증가했냐면요. 38.5% 증가합니다. 2010년에. 2010년에 예, 플러스 38.5% 증가라고요. 그 내년도에 실적이 증가하는 걸 주가는 기가 막히게 알고 2009년도에 올란 건지 주가가 오르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적이 그렇게 동반됐는지는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때 차화정 장세 70주도 차가 있었고요. 2011년까지 간 차화정에도 차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차가 왜 그때 계속 3년을 주도하는 주도주였느냐는 예.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이고 미국은 2007년부터 2006년 8월부터 미국의 집값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 초부터 이미 미국의 집값이 거의 30-40% 빠지면서 서프라임 관련된 손실이 나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007년 8년 동안에 차를 재구매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래도 적었겠죠. 예,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실업을 하니까. 그렇죠. 큰 소비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차는 보통 몇 년 타고 바꾸고 전화기는 몇 년 쓰고 바꾸고 거의 교체 주기율이 좀 일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최근에 이제 이연 소비라고 그러죠. 경제 위기가 오면 지금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화기 대리점에 가서 전화기를 바꾸거나 이를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요즘도 잘 안 팔린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것처럼 큰 경제 충격이 오면 그 10년마다 8년마다 6년마다 바꿔야 되는 자동차의 교체 주기가 이번에는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신규 구입이 늘어날 겁니다라는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과거에 또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일본 자동차의 성장 스토리까지 딱 보면서 이번에는 경기 턴어라운드 기업, 아까는 이제 애플, 아마존은 당시에 혁신 기업이었다면 네. 턴어라운드 기업으로서는 턴어라운드 섹터로서는 자동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2010년에 기업 이익이 왜 회복했는지에 대한 그 단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뭔가 못한 게 있어서 나중에 내년에 해야지라는 게 이연 소비가 이어질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근에는 못 먹었는데 내년에 밥을 10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이연 소비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나 전화기 바꿔야 되는데 차 바꿔야 되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연이 되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 빠졌던 부분이 내년에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지금 이제 주가가 원체 빨리 올라가면서 실물 경기와 괴리가 많이 커졌지만 나중에 이 갭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메워지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가 같이 받쳐주면서 괴리가 좁아질 거다. 네. 그럼 나중에 얘는 또 다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예, 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니 박진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주식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밑에서 이 공포감에 꼭 주식을 그렇게 사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 주식을 다 팔고 진정이 되고 나서 사시면 2,300, 400에서 사셔야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실물 경기가 따라왔어요. 실물 경기가 실제로 따라오고 나서 보면 우리나라 아니면 S&P 500의 이익 대비 주가가 이제 이익이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PER 같은 게 낮아 보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PER이 되게 높죠. 네네. 이익이 못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거품이다부터 시작해서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정작 나중에 이제 실물 경기가 쫓아와서 이익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갈 거예요. 선반영해서 이미 네네, 이미 많이 가 알았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실적이 발표되는 내후년 2월 3월 달 예. 경제 지표가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 회복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죠. 고퍼에 사서 네. PR이 아, 높을 맞아요. 때 사서 PR이 낮을 때 팔고 팔라. 나오고. 그런데 보통은 교과서적으로 하다 보면 아니 PR이 지금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되게 주식 이상하네. 사는 게 맞아요 하면서 안 사고 계시다가 내전에 이익이 쫓아와서 이제 PR이 낮으니까 사면 꼭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고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실물 경기가 이제 받쳐줄 때라는 이제 가정이 확실히 거기 이제 깔려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이제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고.